정요양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양원 운영은 잘 되시지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우 과장님. 힘들게 꾸려가고 있지만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어요. 보험에서 주는 급여 수가에 인건비 충분히 녹아 있고 운영비도 잘 주고 있는데 왜 힘드세요? 과장님, 급여 수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요? 현장의 사정을 알고 하시는 소리예요?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급여수가 산정 기준하고 2012년도에 만들어진 제1차 장기 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에 명시된 급여 수준만큼 다 주고 있는데 왜 기관들은 부족하다고 하는지 오늘 그 이유나 들어보십시다. 과장님,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유를 하나하나 몇 개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듣고 싶었는데 정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 수가 산정 방식에는 시설 설치 전 토지 및 건물 비용, 시설 장비,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운영 초기의 적자 보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 설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니 당연히 급여 수가에는 안 들어가 있죠. 공단에서 지은 서울요양원도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운영 수가만 지급하잖아요. 공적 자금으로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비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민간이 투자한 시설은 개인이 부담한 설치 비용이 상당한데 금융비용의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 내기도 바빠요. 인건비는 바득바득해도 최저임금 수준 맞추기도 힘듭니다. 설치 비용은 그렇다 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는 요양사업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가는 본래 수익률을 0으로 보고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설계 구조와는 달리 초기 장기 요양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투자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투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비영리 사업이라고 선언하고 수익률 0으로 만들기 위해 수가 동결이나 접이율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자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수가를 설정했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 돈을 들여 투자한 만큼 생존을 위해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지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도 3.86%나 인상했는데 왜 수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난해 인상률 0.97%보다 대폭 인상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최소한 급여 수가는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분은 고려가 되어야 하잖아요.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3,770원에서 6,470원으로 71.6%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총지수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49.4%가 인상되었는데 급여 수가는 2008년 시설 1등급 기준 48,120원에서 2017년 시설 1등급 기준 59,250원으로서 고작 22.9%가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단순 숫자로만 비교해도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보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급여 수가 산정 방법이 입수 정원 70인 시설 기준을 모델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 규모별로 70인 기준 모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형시설, 중형시설, 대형시설로 시설 규모별 급여 산정 모델이 별도 마련되어 그에 합당한 급여 수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70인 기준으로 산정하면 나머지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 간 그리고 시설 유형별 운영 모델이 다르다 보니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근교와 지방 간의 인건비 격차가 많이 나지요. 교통이 편리한 서울 근교 지역보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을 지역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근무 형태 등의 변화로 인건비 비율이 약 6에서 10% 이상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서 인건비가 총 수입의 65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여가 종사자별로 월 10만 원 오르면 전체 수익률에서는 거의 0 또는 적자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원장님이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머리가 아프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교모하게 복지재정 누수방지라는 허울로 어르신들의 급여 등급을 하향 조정, 즉 1등급, 2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 수익의 기본이 되는 급여 수가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요양기관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묘한 등급 조정 정책이 매년 5%의 수입 절감에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주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가 장기요양기관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답니다. 한간에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이 소규모 시설을 퇴출시키고 공공화, 대형화로 간다는 로드맵을 실현하는 전초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개 과장인 저로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상을 조금 더 파악하여 급여 수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은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관장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이 아니고 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소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실버피아 온라인의 정효양 기자였습니다.